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서기로 본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요, 임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21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포함해서 216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임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임나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숭신천왕 65년조, 일본 서기 숭신천왕 65년조. 이것이 연대가 언제냐면 BC 33년이에요. BC 33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의 위치 과연 어디일까요? 자, 임나국이 소나 갈길지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이천열이 북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임나국에서 소나 갈길지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임나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임나, 자, 거축자국 이천열이,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 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나는 축자국을 향해 2000년이 가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는 뭐냐면 임나는 축자국을 향해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뭐 이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냐면은 이것의 기준이 되는 그 점을 이제 나라 쪽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과연 그 이천이 되는 곳이 그곳인데 왜 거기서 여기까지 이천이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라고 하는 것은요. 임나자 거라고 하는 것은 축자국 이천열이라고 하는 것을 A하고 B라고 본다면은 A라고 하는 지명이라든지 국가가 이천열이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례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고 또는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를 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러한 해석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북조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계림지 서남이다.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그곳이 바로 임나의 위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 서기와 우리가 삼국지 동의전 외인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외인조니까요. 여기서 뭐냐면은 저 대방군에서 외에 오기까지의 어떤 경로가 담겨져 있는데요. 잘 보시면 구야한국이 나옵니다. 이 구야한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천리를 가면 대마도가 되고 다시 한해라는 바다를 건너 일천리를 가면 일대국이 되고 다시 바다를 건너 일천여리를 건너면 말라국이 된다. 이 말라국은 큐슈의 가라츠 정도가 됩니다. 큐슈 북부예요. 그래서 자, 구야국에서 일천리 대마도, 대마도에서 일천리 일대국, 그 다음에 일대국에서 일천리가 말로국이 되는데요. 거꾸로 보면 말로국에서 이끼섬, 일지도까지 일천리, 그리고 일천리를 더 가면 대마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로국에서 이천리를 가면은 그러면은 대마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곳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천열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축자국에서 이천열이다라고 하는데요. 축자국은 그 말로국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큐슈 북부 부분을 축자국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축전국과 축흑국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자국인데요. 큐슈 북부의 축자국에서 말로국에서 같은 거죠. 이천열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축자국에서 일천리가 이끼섬이고 이 이끼섬에서 일천리가 바로 대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서 축자국에서 이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마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측의 거리 있잖아요. 실측의 거리로 얘기한다면은 뭐 지금 대마도에서 이끼섬이라든지 대마도에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거리가 53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1,000리는 몇입니까? 한 400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2,000리라고 하면은 800km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실제적으로 축자구에서 2,000리를 실측으로 쭉 간다. 직선거리로 간다라고 하면 저 서울을 아마 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저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김해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말로구에서 1,000열이다. 그러면 이끼섬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뭐냐면은 배가 그때 당시에 갈 수 있는 항해를 할 수 있는 배가 1,000리를 가게 되면은 반나절 정도 가겠죠. 그러면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묵게 됩니다. 또 하루를 이제 가게 돼서 묵게 되는 다음 섬, 기착지 이거를 갖다가 1,000리로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요. 구야국에서 1,000리 대마도, 대마도에서 1,000리 일기도, 그리고 1,000리 말로국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수백 리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1,000리라고 했던 것 이것을 봤을 때 또 삼국지 외인조와 일본서기의 관계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축자구에서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서기에는 보면요. 삼국지를 참고한 내용이 다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전라도 천년사라든지 반파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6세기의 반파국이 장수군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비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어떻게 일본에 대비하는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비 일본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그 용례를 보면요. 이게 삼국지를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치봉후 저각 이비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서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치봉후 저각 이비일본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비호라고 하는 것을 호를 일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치봉후 저각 이비호에서 호를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치봉후 저각 이비일본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여기는 일본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꾼 거죠. 이거를 보시면 삼국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축자국에서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 외인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렸던 대마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북조해, 북쪽은 바다로 막힐 조자입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임나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북쪽은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나의 북쪽은 바다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막히다 또는 험하다, 떨어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에마스 야스카즈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으면 섬인데 또는 뭐 이게 큐슈 북부라고 해도 그게 이제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큐슈 북부나 이건 되는데 김해는 되지 않아요. 김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고대 김해는 그 안쪽이 뭐 바다였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뭐라고 하냐? 자, 여기서 보면은 북조해라고 하는 거를 북과 조해를 떼어버려요. 왜 축자국 2,000열이 북. 그 다음에 조해이 제뭐 계림지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억지로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띄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억지 해석입니다. 일본의 또 관학자 미시나 쇼에는요. 북조해 주어를 임나가 아닌 축자국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축자국이 주어야. 그러나 동일한 문장 내에서 앞뒤 주어를 바꾸어 해석한다는 걸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이런 무리를 하는 것도 결국에 뭐냐면 북조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한반도 남부가 임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은 이런 해석을 시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대마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한반도 남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한술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의 주석을 보면 이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 북조해라고 하는 것은
편찬자의 잘못인 것 같다. 일본석이 편찬한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은 막혀 있으며 보실까요?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일본석이 편찬자의 잘못인 듯하다. 한편 이 구절을 근거로 임나를 오늘날의 대마도로 비정하는 예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은 대마도로 비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편찬자의 잘못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마도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동북아 역사재단. 여기서 이제 일본 서기를 번역을 했어요. 완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북조에 막힐 조자를 뭐라고 하냐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지를 둔 거죠. 뭐냐면은, 여지. 사람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북쪽이 바다다라고 하는 여실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번역을 왜곡을 하게 됩니다. 사이에 둔다라고 이 막힐 조자를 번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임나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된 오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임나를 한반도에 위치시키기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고의 오역을 저질렀고, 국사편찬위원회는 마음에 안 드는 글자가 나오면 오류다, 편찬자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학계의 현실이에요. 현실. 번역도 바꿔버리고, 그게 자신과 잘못되면은 그거를 편찬의 잘못이다, 일본 서기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진실이 불편한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요. 축자고에서 이천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은 절대적으로 대마도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했잖아요. 서남쪽이다. 계림이 저기 신라 경주에서 보면 서남쪽이면 김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해로였죠, 해로. 바닷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림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도 바닷길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이게 삼국사기에 기록된 외에 신라 침략 경로를 보면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항의 독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퇴각을 할 때도 포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흐름을 따라 가지고 대마도로 다시 퇴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퇴각로를 보면 그 방향이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어떤 인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라고 했을 때는 얼핏 이 계림의 서남쪽은 맞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조건, 절대적인 조건 두 가지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대마도 같은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계림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바로 대마도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 서기가 밝힌 임나의 3대 조건, 축자고에서 이천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마도다.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일본 서기는 확고한 대답을 임나가 처음 나오는 시점, 숭신천하 조에서 65년 조에서 BC 33년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도학 교수가 2021년 11월 5일에 남원에서 반대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할 때 이게 나와요. 처음에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이 기사, 일본서기 숭신 65년 조에 의한다면 임나는 지금의 대마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뭐 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빌드업하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은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맞으면 저희가 이 임나를 대마도라 하는 것이 유사, 사이비, 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갖다가 오역을 하고 바꿔가지고 해서 오히려 사이비, 사기, 조작을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이병선 교수님은 나는 대마도를 4차례 답사해서 임나 관련 지명을 찾아서 임나와 관련된 지명이 대마도에서 80여 개나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 두꺼운 책자에 보면 임나와 대마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고대 임나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증정, 뭔가 증보를 하고 개정한 대마도지가 있습니다. 1973년에 나왔는데요. 임나에는 시타루가 있다. 임나에는 시타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타루는 지다유 한자로 보면 시타카는 지다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 임나는 대마도다. 이거의 태백일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대마도 전칭량.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임나는 원래는 서북방에 있었는데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마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나는요. 서북 경계의 소국이었다가 대마도 전체를 이제 임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임나가 큐슈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기까지 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의 어떤 위치에 대한 조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숭신 65년조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임나는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이후에 연대가 지나면서 임나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